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11년도에 스쿨 오브 메디슨 입학해서 2015년도에 졸업하고 그 이후로는 SG에서 티칭 펠로우 일하면서 2018년도에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소아과 병원에 배치된 김승환입니다. 혹시 어떤 계기로 SGU에 지원하게 되셨나요? 제가 한국에서는 임상병리과를 다녔거든요. 그 과를 다니면서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군대에서는 임상병리병으로 일하면서 경험을 쌓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어서 의사가 되어야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와중에 한국 의대는 저한테는 좀 높은 벽이었고, 그다음에 애초에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는 의대를 알아보던 도중에 이제 SG를 알게 돼서 그냥 무작정 지원하고 이제 입학하게 되었죠. 이제 외국 의대를 이제 알아보게 된 이유는 제가 나중에 의사가 돼서 하고 싶었던 게 봉사활동인데, 일단 외국에서 의대를 다니면 뭐 영어는 기본적으로 할 테고, 그다음에 여러 커넥션이 생길 거니까 그런 거를 좀 미리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결과 이제 외국 의대를 이렇게 지원하게 된 거죠. 혹시 SGU에 입학하시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저는 솔직히 한국에서 이제 전문대를 졸업했고 제가 필요로 했던 거는 영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준비했던 건 영어뿐이었고요. 영어 토플 준비해서 이제 점수 만들어서 이제 프리메디컬 프로그램에 먼저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A 같은 걸 굳이 걱정하진 않았는데 전문대 그냥 제 학교 다니면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문제되는 건 없었고 영어 점수가 가장 큰 필요로 하는 거여서 그걸 준비한 다음에 바로 입학하게 되었죠. 그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어, 제가 27살 때 이제 처음으로 토플이라는 걸 이렇게 영어 이렇게 말하기라는 걸 직접 해봤는데 한국 그 어학원 다니면서 한 6개월 정도 토플 공부했고요. 이제 점수가 100점을 제 때는 100점을 원했었는데 그게 96점만 여러 번 나와서 어학 연수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학 연수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타바바라는 도시에 어학 연수 4개월 동안 가서 이제 연습을 하게 됐죠. 이제 그것도 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있는 시티 컬리지에 가서 영어 수업 한 4개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듣고 나니까 영어 점수도 나왔고 좀 말하거나 이제 의사소통할 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영어 공부하셨던 부분들이 네. 그 학교 지원할 때 인터뷰를 보잖아요. 네. 그때 충분한 도움이 잘 되셨나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타바바라에서 2시간 떨어진 LA 좀 못 간 지역에 있는 메디컬 클리닉에 가서 SGU 졸업생이 하는 메디컬 클리닉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인터뷰 1대1로 했는데 그때 쓰기는 조금 어려웠는데 저한테 쓰기를 시켰었어요. 그래서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쓰기는 좀 어려웠지만 이제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전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영어만 공부한 기간은 한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 그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SGU에서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부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좀 어려운데요. 대답하기가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초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이제 공부적인 면에서는 그 매 학기 시작할 때 첫 번째 보는 시험이 있잖아요. 그거를 준비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막 스쿨 오브 메디슨 들어가서 텀 1 때 첫 시험이 준비하는 게 가장 힘들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공부한 제 공부 방법이 맞는지도 확실히 모르고 제가 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많이 혼돈스럽고 많이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제 첫 시험을 봤는데 평균보다 높은 점수가 나와서 제가 만족하는 점수가 좀 나와서 이제 그 이후로는 제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어려웠던 점이 좀 줄어들었죠.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야 될까요? 그게 좀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매 텀 첫 시험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수업 따라가기도 괜찮았고 리뷰할 때도 이제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매트리얼이 많으니까 별로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혹시 그 시험에서 그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았나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좋든 안 좋든 일단은 그 담당 교수나 저 어드바이저 그 각 스튜던트한테 어드바이저가 있는데 찾아가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성적이 이 정도 나오고 싶거나 아니면 나올 거를 예상했는데 좀 떨어졌다 아니면 좀 낮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죠. 학교 평균은 이 정도고 네 공부 방법은 뭐가 이런 거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한번 공부 방법을 바꿔보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죠. 그 SU에서의 공부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지 학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본인 경험에서 좀 궁금합니다. 이게 각자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다 있는데 이제 저의 공부 방법은 어 계속 리뷰를 하는 거였어요. 수업 가기 전에 그 렉처 노트 한번 읽어보고 렉처 듣는 동안 완전 집중해서 모든 걸 다 이제 받아 적거나 아니면 중요한 거 받아 적거나 아니면 최대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요. 렉처 하는 동안. 그다음에 집에 가서 또 한번 그거를 리뷰하고 리뷰가 끝나면 그 다음 이제 돌아오는 주말에 또 리뷰를 하고 그 리뷰가 끝나면 또 리뷰를 시작해요. 이제 새로운 거를 계속 이렇게 얹으면서 그 리뷰를 계속 하는 거죠.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저는 4번을 보려고 노력했거든요. 최대한. 많으면 4번까지였는데 그게 저한테는 잘 맞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B뿔에서 A 정도 성적을 항상 받았고요. 공부량 같은 거에는 이게 말로 하기가 좀 힘든데 제 임상병리과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 그 임상병리과 끝날 시기에 이제 3년째 마지막 학년에 이제 저희도 국가시험을 보거든요. 그 국가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 2, 3개월 정도는 이제 뭐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수업 듣는 거 빼고는. 그 공부량, 그러니까 그렇게 3개월 했는데 그 공부량, 그렇게 한 데일리 공부량의 한 4배 정도는 공부한 것 같아요. 스쿨 오브 메디슨.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이게 딱, 그냥 대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대학교에서 들어와서 이제 의대로 바로 들어와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깜짝 놀랄 만한 양이에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의대가 힘든 게 어려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거를 다 이렇게 흡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을 다들 합니다. 그 SGU 졸업생 중에 미국 레지던시에 매칭돼서 현재 의사로 활동하고 계신 한국 국적 분들에 대한 사례가 궁금한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뵌 분들은 몇 분 안 돼요. 근데 이제 서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되고 한 분은 또 제 학생 때는 못 만났지만 졸업한 후에 만나게 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첫 번째로는 가장 최근에는 2014년도에 졸업했던 이제 강민정 씨가 계신데 이제 그분은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는 소아과 전문의로 계시고요. 그 이전 한 2, 3년 전에 졸업하신 성함을 까먹네. 혁준 형이라고 이제 혁준 형은 뉴욕에서 레디올로지 공부해서 지금은 펠로우십 그 맨하튼에 있는 병원에서 펠로우십 하고 계시고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연락을 취해서 알게 된 다른 한국 국적분들 중에는 커네리컷에 있는 이제 병원에서 그 패톨로지 레지던시 4년차 마지막 그 4년차 하고 계신데 그분은 치프 레지던트 돼서 이제 그 자기 아래에 있는 레지던트 1년차, 2년차, 3년차를 이제 컨트롤하는 지위에 계시고 다른 한 분은 한 2, 30년 되신 것 같아요. 졸업하신 지. 이제 물론 신분이 바뀌었겠죠. 한국 시민권에서 뭐 이렇게 미국 영주권이 있다든지. 그분은 뉴욕에 있는 그 정신과 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뭐 미시간에 있는 소아과 지금 레지던트 하고 계신 분들 연락이 되었었고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수백 명이 이 정도는 아닌데 제가 아는 분만 한 10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SGU 졸업하신 한국 국적분들이 이제 의사로 미국에서 의사 활동 하시는 데 있어서 그 만족도나 이런 건 어때 보였나요? 어,
솔직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비자 얘기나 이렇게 좀 저희들한테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물어볼 때 연락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냐 이런 거를 이렇게 물어볼 기회는 없었는데 일단은 다들 자리를 잡고 일을 하시고 있는 거 보니까 뭐 만족도는 낮지 않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죠. 그 한국인들은 특히 이제 비자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어떻게 지금 경험하셨는지 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긴 대답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한국 국적분들은 다른 미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SG에서 공부해서 이제 미국으로 레지던시를 지원할 때 J1 비자로 갈 수 있어요. 이제 J1 비자는 ECFMG라는 미국 해외 의대 졸업생들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이제 거기에서 지원해주는 비자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국적자들은 그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그 서포팅 레터를 줘야 되는데 이제 한국 의대 졸업생들에게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처럼 해외 의대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그걸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H1B 비자, 취업 비자라고 많이 불리죠. 그 취업 비자로 이제 미국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미국에 한 1000개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은, 물론 그보다 많아요. 근데 이제 그 1000개가 있다고 하면은 한 20-30% 정도의 병원만, 레지던시 프로그램만 H1B 비자를 지원해줘요. 일단은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왜냐면 지원할 수 있는 병원이 제한되니까. 이제 두 번째는, 미국, 이게 H1B 비자는 병원에서 저한테 준다고 해도 미국 국가 페더럴 거버먼트에서 자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H1B 비자 지원 수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아니면은 요번에는 좀 더 강화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병원에서 아무리 저한테 H1B 비자를 주겠다 해서 뽑혀도 정부에서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서 정부에 제출했는데 제가 이제 커트라인이 걸리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면은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는 일단 이렇게 병원에서 뽑았다 하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 비용을 좀 대야 되거든요. 재원 비자도 좀 하긴 하는데 이제 병원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저를 뽑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미니멈 리퀘어먼트라고 하나요? 그거를 높여요. 점수를. 이제 상대적으로 뭐 미국 시민권자는 230점이면은 들어갈 수 있는 병원을 이제 H1B 비자를 필요로 하는 저한테는 더 높은 점수를 요구한다든지 좀 더 깐깐히 본다든지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요번에 지원하면서 많이 이제 알게 된 것들. 근데 이제 불가능하진 않고 이제 가능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SGU를 가서 미국에서 레지던시를 하고 싶다. 한국인 신분으로. 그렇다면은 그냥 보통의 학생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좀 우월한 학생이 점수를 더 많이 높게 받아서 우월한 학생이 되기를 추천을 드려요. 네. 그 SGU에서의 학비는 한 어느 정도이고 그 학비는 어떻게 충당하셨나요? 금액이 좀 컸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께서 제 생활비랑 학비랑 모두 지원을 해주셨어요. 예, 부모님이 이제 교육을 많이 못 받으셔서 제가 하겠다는 공부는 다 시켜주시는 그런 마음이 계셔서 그 비용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셨는데 학비는 제가 프리메디컬 프로그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8,000불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27,000불? 25,0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서 이제 집안 소득이랑 그다음에 한국에서 공부했던 대학에서 공부했던 성적 같은 걸 봐서 이제 SG에서 스콜러십을 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한 33.3% 정도 받아서 한 8만 불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러니까 한국은행 같은 데 이제 론을 알아보긴 했는데 1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아봤을 때는 어떤 은행에서
뭐 외국에서 의대를 공부한 사람에게 1억까지만 대출해 줍니다. 이런 식이어서 터무니없이 좀 부족했던 금액이죠. SGU 졸업하면 특히 한국 국적 학생들은 진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앞선 그 선배분들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 절반 정도는 매치가 돼서 미국에서 레지던시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 절반은 이제 매치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은 그냥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갈 길을 가신 분도 있고 어떤 한 분은 또 한국에 돌아와서 아버님 가업을 물려서 이렇게 좀 의학 쪽 의학 회사에서 일하는 분도 계시고요. 저랑 제가 한 번 매치 안 됐었는데 이제 저같이 이제 매치가 안 됐던 사람 중에 SG로 돌아와서 티칭 펠로우나 이제 리서치 펠로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뭐라 그러죠? 이것저것 쌓는 거죠. 경험도 쌓고 공부도 더해서 디그리도 받고 이런 걸 하면서 또 지원을 해서 매치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7년, 8년 전에 이제 졸업하신 분 중에는 인턴십을 트리니다드 토베이고에서 이제 하시고 그 병원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한 5, 6년 전에 졸업하신 분 중에는 이제 SG에 와서 티칭 펠로우로 계속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계시고요.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포기 아니면 이제 계속 진로를 모색하는 쪽. 또 어떤 분은 미국에서 매치 안 되니까 바로 캄보디아에 있는 NGO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거기서 수술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SGU 졸업한 한국 학생들에 대한 그런 차별이나 이런 건 없나요? 이제 SG 학생들이 차별을 받는지 이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근데 그 솔직히 이렇게 피부에 와닿진 않아요. 그 애초에 그 차별 자체가 불법이고 그런 게 당했다고 이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올라가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별 같은 거는 상상할 수 없는데 제가 실습할 때라든지 이제 학생으로서 있을 때 환자들에 의해서 차별을 받았던 거는 좀 있는데 이제 메디컬 스태프한테 네가 SGU 졸업생이냐 미국 의대 아닌데 뭐 이러면서 차별을 받았던 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깐깐하신 분들은 네가 인턴이니 아니면 뭐 전문이니 아니면 메디컬 스튜던트 이런 걸 가려서 좀 누구나 할 수 있는 차별인데요. SGU라고 해서 차별을 받았던 적도 없고요. 따로 네가 캐리비안 메디컬 스튜던트라서 뭐 나쁜 말을 한다는 이런 식으로는 하신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용기를 주고 너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용기를 줬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차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SGU SGU에 대한 그 미국 내에서의 인지도는 어떤 정도일까요? 제가 이제 메디컬 스태프나 이제 메디컬 레지던트, 메디컬 닥터들만 이렇게 상대를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다른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일단은 그 병원 안에서는 SGU를 거의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들은 너스나 아니면 레스피레이터리 테라피스트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테크니션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의사, MD가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이제 졸업생도 많고 많이 알려져 있는 학교라서요. 네. SGU 졸업한 한국 국적 학생들 분들 중에 주로 가는 레지던트 그 수련 병원과 소재지는 어느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나요? 진짜 대중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말하기 좀 힘든데 미국에 50개 주가 있으면 그 주 중에서도 외국인,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이 있고 아니면 백인들이 많은,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많은 지역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뉴욕이나 뉴저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이제 외국 의대 졸업생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초에 그 주민들 자체가 이제 이민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좀 오픈 마인드라서 많이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면은 노스 다코타, 뭐 콜로라도, 애리조나 뭐 이런 그다음에 텍사스 이런 데는 외국 의대 졸업생이 좀 들어가기 힘든 곳이에요. 근데 이제 많이 그런 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SGU 그 매칭 리스트 가서 보면은 이제 어느 병원에 누가 매치됐는지 무슨 과에 가는지 알 수 있는데 진짜 거의 모든 주에 SGU 졸업생들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근데 이제 한국인이나 이렇게 한국인처럼 이제 비자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뉴욕, 뉴저지 이런 데 많이 가죠. 졸업하고 나서 미국에서 매칭 잘 안 돼서 영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서 가시는지 혹시 아시면 네, 부탁드립니다. 한국인 사례는 아직 못 봤고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캐나다 학생들이 SG에서 공부한 다음에 이제 매치가 안 되니까 이제 눈을 다시 돌려서 이제 영국 이런 데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은 SGU 그 다니면서 USMLE 미국 의사고시를 다 보잖아요. 그거랑은 상관없이 또 영국 시험을 봐야 돼요. 플랩이라고 PLAB 1, 2가 있는데 1, 2를 다 보시면 이제 영국이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원할 때 그냥 그러니까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시험 준비 마친 다음에 지원하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왜냐면 그 영국 내에서도 인턴십 자리가 레지던트 퍼스트 이어 레지던트 자리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간다는 게 좀 힘든데 다른 나라에서 뭐 그레나다나 트리니다드 토바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인턴십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면은 좀 더 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SGU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큰 강점인지 몇 가지 좀 사례를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미국의 많은 병원들이 SGU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GU 학생들이 실습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 좋은 레퓨테이션이 있어요. SGU들 이렇게 좀 공부를 한 티가 난다, 안 한 티가 난다 이렇게 학교마다 좀 그런 게 이제 종종 듣거든요. 의사들한테 이제 SGU는 좀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인터내셔널 스쿨답게 정말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와요. 지난 뭐 이라크, 뭐 사우스 아프리카, 뭐 이렇게 조그만한 뭐 유럽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 뭐 별의별 국가에서 다 와서 이제 이렇게 그 다른 나라의 컬처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장점이고 또 다른 강점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졸업생들을 엮는 졸업생들을 엮는 그런 이벤트나 그다음에 웹페이지 같은 걸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한 후에도 꾸준히 SGU에 연락을 하고 SGU 학생들과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아직까지 저는 실제로 경험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게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나 SGU 졸업생인데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환경이 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레나다 자체가 자연 환경이 너무 좋거든요. 뭐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아토피나 이렇게 피부염이 있던 아기들이 이제 그레나다 오면 한 2, 3주 내에 다 사라진다고 할 정도로 천연의 환경이라서 공부하는 동안 자연 환경을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을 이렇게 잘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게 워낙 이렇게 다른 강점이랑 강점이 있죠. 혹시 한국인들에게는 SGU가 단점이 있다라면 어떤 단점이 있을지도 한번 경험 중심에서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비자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SGU를 통해서 미국으로 가려고 할 때 H1B 비자로 가야 하니까 이제 벽이 좀 있는데 H1 비자에 비교해서 그게 가장 단점이죠. 그 다음에 아직 한국에서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시험, 그러니까 한국 시험을 볼 자격이 안 된다는 거. 그건 이제 SG에서 지금 졸업생이 그거를 시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결과를 보면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단점이고요. 세 번째는 장점이자 단점인데 너무 멀어요. 예, 너무 멀고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그냥 가서 살면은 다 살 수 있는데 너무 멀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여기 가서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데, 그게 단점이자 장점이죠. 장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 예, 그 정도 단점 한 3개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KBT 프로그램 해보셨는데 네. 어떤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어떤 좋은 점들 그리고 안 좋은 점들이 있으신지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KBT 프로그램은 이제 SOM 첫 1년을 이제 영국 뉴캐슬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일단은 모든 그 커리큘럼은 그레나다에 있는 SOM이랑 똑같습니다. 이제 학교 내에서 그거를 다 통계를 통해서 이제 다 맞춰요. 어느 점이 잘 되고 있는지, 어느 점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숫자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걸 맞추기 때문에 따로 차이는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장점은 뭐냐면, 이게 그 클래스 사이즈가 그레나다 한 600명 정도 되는 클래스와 달리 이제 KBT에는 한 150명 정도 되거든요. 많아야. 그 좀 상대적으로 작은 이제 클래스 사이즈가 장점인데, 왜냐면 이제 서로 다 알다 보니까 어려운 점 있으면 서로 돕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클래스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것도 이제 공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장점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그 SOM 1년만 가르치지만 거기 이제 노스럼버리아 스튜던트로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시설들을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도서관도 좋았고, 그다음에 그 짐 퍼실리티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세 번째로는 한 2주에 한 번, 최소한 2주에 한 번은 이제 외부에서 초청 강사가 와요. 영국에서 정형외과를 하고 계신 분, 뭐 아니면 NGO에서 일하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이 와서 정말 다양한 토픽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정말 이렇게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SU 졸업생 중에 한국 국적 분들도 이제 계속 많이 배출되고 있고 지금 레이던스로 지금 많이 이제 매칭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혹시 선배분들이 어떤 좀 많은 도움들을 주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뭐 실질적인 도움은, 예를 들면 제가 연락을 했으면 이렇게 뭐 졸업한 사람들에게 리스트를 어떻게 알아내서, 졸업한 매칭 리스트 가서 알아내서 연락을 그냥 무작위로 이메일을 드렸어요. 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정보가 있으면은 쉐어하기 위해서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일단 레지던시 마치면 뭐 MD 스팟을 하나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적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레지던시 있는 스페셜티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연락을 하라고 연락처를 주신 분도 계신데요. 그다음에 비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배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거의 모르거든요. 닥쳐야지 아는데 그 닥치는 시기가 굉장히 SGU, SOM 프로그램 끝이라서 그게 좀 문제가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끝에 알았는데 이제 다른 선배랑 같이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미리 다 알고 갈 수 있다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아무것도 모르고 간 상태였는데 그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SGU 입학 준비하시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꼭 당부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매치가 안 돼봤고, 매치가 됐는데 이제 비자 때문에 시작을 못한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매치도 돼봤고, 그다음에 졸업생 중에서도 매치돼서 레지던시 하고 계신 분들을 또 만나봤고, 매치가 안 돼서 이제 다른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만나봤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 티칭 펠로우를 일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상담도 해줬는데, 그런 걸 바탕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의대 생활이 정말 힘든데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게 좀 명확해야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단순히 SG를 통해서 미국에 와서 뭐 일하는 게 꿈이다, 미국에서 사는 게 꿈이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왜 의사가 돼야 되는지, 의사가 되겠다라기보다는 왜 어떤 의사가 될 건지 이런 질문들에 좀 대답을 해보신 다음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SG를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의대를 가는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가끔 이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SGU 들어가면은 다 뭐 미국에서 의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식을 이미 만들어 놓고 계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와서 정말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걸 좀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아셔야 될 점은 이렇게 너무 한국에서 멀고 그 작은 나라에 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 선진국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이런 그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SGU 학생들 중에 70%는 다 미국 학생들이고 그 중에 대부분은 여기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20, 30%도 전 세계에서 이제 오는데 다 와서 잘 살거든요. 살고 공부도 다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너무 막연한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SCU가 한국 국시 인증을 곧 앞두고 있는데 네. 이제 국시 인증이 된다라고 하면 혹시 선생님께서는 어떤 또 계획을 또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남북한 문제가 잘 풀리게 되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좀 더 많은 의사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북한에 가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그래서 SGU가 한국에서 인증을 받으면은 저도 한국에 가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시험을 봐서 일단 의사 면허증을 따놓고 이제 일은 미국에서 하되 이제 기회를 엿보겠죠. 저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가서 뭐 미국 시민권자가 될 거라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거기서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좋은 의사가 된 다음에 외국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제 의료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한국도 그 옵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증을 받게 되면은 SG를 졸업한 다음에 한국에 와서 한국 시험을 보고 한국에서 인턴 과정을 밟아도 되고요. 한국에서 개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J1 비자 이제 그 J1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J1 비자로 미국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의 장점은 일단 J1 비자를 제공해주는 병원들이 정말 많아요. H1B 비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네. 그 학교에서 그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이제 많을 텐데 혹시 취미 생활이나 동아리 생활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뭐든. 그러니까 공부는 둘째치고 이제 취미생활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막 동아리 인디안 스튜던트 어소시에이션 익사라고 부르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보드 멤버도 해봤고, 그다음에 운동을 좋아해서 뭐 축구나 미식축구나 뭐 볼리볼, 발야구 뭐 이런 거 다 해봤어요. 그걸 그냥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거든요.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공부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데 대개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그 취미 생활도 없고 그냥 와서 한다는 건 그냥 공부뿐인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SG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취미 생활 같은 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그레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또 그레나다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색소폰을 잘 본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교회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그런 스킬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취미생활 하나 정도는 갖고 오시는 게 좋고요. 예.
마지막 당부는 이제 그레나다는 캐리비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수영은 좀 하실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들도 이제 시험 끝나고 바다에 가고 수영장에서 노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같이 쉬어요. 수영할 줄 알면. 네. 혹시 한국 학생들 중에 이제 실패하신 분도 있고 성공하신 분도 있잖아요. 네. 양쪽을 이렇게 다 보셨으니까 어떤 분들이 좀 실패를 경험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성향을 가신 분들이 좀 성공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 누구를 판단할 만한 제가 입장은 못 되는데,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은. 근데 이게 단지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SGU 학생들을 봤을 때 혼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경우에 좀 많이 힘든 상황을 맞이하더라고요. 물론 혼자서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상위 0.1%뭐 이런 학생들은 혼자서 스스로 잘 하는데, 이제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룹 스터디도 많이 하고, 네, 그 디스커션 세션이 이제 일주일에 3번 정도 있는데, 그때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애들이 잘 따라가는 편이에요. 이제 거기서 막 준비도 잘 안 해오고 혼자서만 공부하는 애들은 좀 뒤처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기가 혼자 와서 혼자 잘나서 뭐 혼자 공부해서 잘 내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성공해 가는 것 같아요. SGU에 입학하기 위해서 고등학생이나 기타 이제 학생분들이 네. 특별히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답하기 힘든 질문인데,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인 것 같아요. 정말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뭐 시험 준비하는데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나, 이거를 모를 때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에 의존하고, 뭐 주변에서 무슨 요약집이 있다 이거 보면 뭐 100점 맞는다, 이런 학생들 다 막 페일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자기 공부 방법을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를 믿고 이제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질문 까먹었어요. 선행학습. 선행학습. 선행학습을 저는 프리메디컬 프로그램을 SG에서 했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선행학습은 그 프리메디컬 프로그램을 잘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냥 평균 점수 받으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A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한편으로는 내가 이것도 모르는데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까? 내가 의사라면은 최소한 A는 받고 이제 지식을 다 갖고 있어야지 내가 그 의료 활동을 해도 죄책감이나 이런 게 없을 거다, 이런 걸 생각했기 때문에 거의 항상 A를 받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게 좋은 선행 학습이 되어서 그 의대 그 SOM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잘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그 프리메디컬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계신데 이걸 해라, 뭐 이런 과목들을 들어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단순히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마스터 한다고 생각하시고 도전해 보세요. 근데 이 과목을 왜 90점이면은 지금 현재 90점을 받고 있으면 왜 95점 못 받지? 왜 100점 못 받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고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공부량이 많아져도 그런 걸 좀 자기가 그 뭐죠? 영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매니지 잘 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되는 것 같아요. 생활비에 대해서 네. 편하게 한번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레나다가 이렇게 선진국도 아니고 그런데 물가는 좀 비싸요. 그 이유는 다 수입되어 온 거고,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다 수입해오고, 또 그 SGU 학생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좀 비싸게 받는 경우가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요리를 안 하고 그냥 다 사 먹거나 좀 그냥 그저 그렇게 생활한다 그러면 한 600불에서 한 800불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생활 그 반값 빼고.
근데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 좀 나가서 놀거나 그다음에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많이 따거든요. 그런 걸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한 2,300불 정도는 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생활비가 아니라 이제 생활 면에서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할 수 있어요. 필요한 건 다 구할 수 있는데 조금씩 더 비쌀 수 있다는 거. 네, 한국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사발면 컵라면 이게 500원짜리 되게 싼 거, 그거 미국에서 수입되는 거 항상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김치가 수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매번 찾지는 못해요. 이제 그 IGA라고 그레넨스 지역에 있는 이제 가장 큰 마트, SU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끔씩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 외에는 미국 마트에서 볼 수 있는 건 다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식재료는 없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의 그 지원 시스템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 가장 생각이 나는 건 이제 그 psychology counseling 시스템이라고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너무 지치거나 너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다 보면 좀 디프레션도 오가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냥 오픈도어 시스템이에요. 가서 그런 그 디파트먼트 가서 도움을 청하면은 상담도 해주고 필요하면 약도 처방을 해줘요. 이제 그런 그 약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제 상담 같은 거 받을 수 있고요. 그런 것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공부적인 면에서는 그냥 할 게 많지 뭐 더 해주고 더 달라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학생 면에서는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리서치 많이 물어보시는데 SG는 그러니까 상위라고보다는 평균 90점 이상 맞는 애들에 한해서 리서치 기회를 줍니다. 그것도 이제 면접을 봐서 통과한 애들만 이렇게 시키는데 그 이유는 그 점수 평균 90점을 맞지 못하면은 차라리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나아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제 그게 이제 그 USMLE 스텝 1 점수랑 관련이 많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나은데 이제 만약에 자기가 능력이 돼서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리서치를 해도 되고요. 만약 성적이 90점이 안 돼도 그냥 리서치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원하는 과 담당 분야 교수 찾아가서 리서치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리서치라든지 아니면 새로 시작되는 리서치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 토픽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그 도움을 많이 줄 거예요.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졸업한 이후에 혹시 아직 졸업해도 미국 레지던시 지원을 아직 하지 않은 학생들도 꽤 있거든요. 그다음에 매치 안 된 학생들도 있고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SGU에서 무료로 그 MBA 과정이나 그 MPH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요. 특히 자기가 하고 싶다 한다면 그거 이외에도 이제 그 매칭 데이 다다음 날 이제 웹비나를 열어서 그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설명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칭 안 되면 그냥 버려지는 거냐 뭐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웹비나에 들어가서 옵션들을 보고 내가 나한테 어떤 게 더 맞는지 그런 거 이렇게 정해서 나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매치가 안 됐는데 안 됐을 때 그 웹비나를 통해서 이제 리서치 티칭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서 지원을 해서 인터뷰 보고 뽑혀서 이제 그레나다로 다시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경우거든요. 그거 그렇게 일을 하면서 또 MBA 수업도 들었고 MBA 마치자마자 이제 욕심이 좀 생겨서 MPH도 듣고 있고요. 네. 그 SGU는 본과 3학년, 4학년 때 주로 이제 미국에 제휴되어 있는 병원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좋다라고 들었는데 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느 지역으로 어느 병원으로 가는지는 그 본과 2학년 끝날 때쯤에 학교에서 물어봐요. 학생들에게. 병원까지는 아니고 이제 너는 어떤 어떤 지역에 가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적어내는데 이제 보통 1순위로 다 갑니다. 근데 몇몇 개 주는 좀 경쟁이 심해서 연고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거기 산다든지 집이 거기라든지 그 배우자가 거기에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유가 있어야지 되기도 하는데 이제 보통은 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시작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코어 로테이션 이제 3학년 때 코어 로테이션을 하는데 이제 코어 로테이션이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정신과, 그다음에 수술 이제 5개 과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SG에서 이거는 스케줄 다 잡아줍니다. 언제 무슨 병원 가서 해라 이렇게 다 잡아줘요. 이제 그 다 코어 로테이션을 끝내면은 이제 그 SOM Year 4가 시작되는데 이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병원에서 하고 싶은 날짜에 미리 스케줄링을 짜서 할 수 있지요. 그 미국 레이던시 매칭되려면 네. 그 USMLE 스텝 점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하면 그 스텝 점수를 좀 높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개인 능력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SGU를 들어왔다면 SGU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서 좋은 성적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제 SG에서 통계를 냈어요. 뭐 GPA가 90점인 학생, 뭐 85점인 학생, 80점인 학생은 도대체 스텝 1에서 몇 점을 받나? 이거를 통계를 내서 봤는데 이제 정비례 관계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평균 90점이었다. 그러면은 이 학생들은 대체로 뭐 240점 그 이상을 받는 학생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스텝 1 스코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평균 점수가 지금은 미국, 캐나다 학생들 경우에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미국 의대 학생, 그다음에 캐나다 의대 학생들이 USMLE를 봤을 때 평균 점수가 230점이거든요. 대체로 그 정도 되는데 240점에서 45점이면 이제 상위 한 15%에서 30% 이상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SGU GPA가 높을수록 스텝 1 스코어가 높은 거죠. 평균 이상 받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SGU 수업 잘 따라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성적을 얻어서 USMLE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을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베이직 사이언스 이어 2 그걸 마치고 나서 기간이 최소 6주에서 한 2달, 2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 USMLE 스텝 1 준비할 시간. 그때를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 시기 정도 되면 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한지,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지 더 효과적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느낄 거예요. 그거를 잘 따라서 만약에 혼자 공부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혼자 잘 계획 세워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제 사적 기간 뭐라 그러죠? 학원 같은데 캐플란 이제 좀 유명한데 캐플란 이런 학원 가서 내가 수업 듣고 준비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모든 학생들에게서 이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게 이제 question bank가 있어요. UWorld question bank, 뭐 Kaplan question bank 해갖고 이제 그 question bank를 매일매일 푸는 거. 그거를 단 한 번 이렇게 한 번 푸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풀어서 그 내용이 자꾸 이제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SG 수업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평균 점수가 안 나오는데 USMLE에서 높은 점수가 나올 리는 없다고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제 하나만. 네. 지금 이제 한국 국적 학생들이 그 한국 의대를 못 가서 이제 헝가리 의대나 키르기스탄 의대 여러 이제 의대들을 많이 이제 찾아보고 계시는데 세인트 조지 의대가 이제 그런 학교들에 있어서는 어떤 조금 장단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의대를 알아보지 않고 저는 SGU만 지원해서 이제 들어온 경우고, 다른 뭐 헝가리 의대나 뭐 다른 곳에 있는 국제 의대는 잘 모르는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했을 때 가장 좋았던 거는 일단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학생들도 좋고 교수진들도 친구처럼 대해줘요. 뭐 벽이 있다던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내가 뭔가 필요하다
가서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고 다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 이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미국으로 레지던시를, 그러니까 미국 레지던시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 의대가 아닌 국제 의대로 간다 이랬을 때 다른 학교를 다녀보지 않았지만 SGU가 좋은 학교라는 거를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미국에서 잘 알려져 있고 미국 시민권자들이 SG에서 공부해서 미국 레지던시에 매치될 확률이 미국 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매치될 확률하고 비슷해요. SGU 미국 시민권자들은 93% 매치 레이시고, 네, 미국 의대를 다닌 사람들이 미국 레지던시에 들어갈 매치 레이시 94%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실력 있는 학교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환경에서 비자 문제를 가지고, 이제 비자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공부를 해서 자기가 좋은 성적을 거두면은 그 기회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끝. 고생하셨습니다.